병원 물색하고 있어요. 어디 수술 받을 데 없나, 병원. 누가? 조국 장관 동생이. 뭔가 의도가 있겠죠? 자, 오늘 조국 동생 이야기하기 전에요. 자, 김민지 기자. 네. 내가 오늘 오프닝 주요 뉴스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디를 향했죠? 네, 대법원 앞에서 오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주요 뉴스 전달해드릴 때 영상으로 확인하셨지만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법부가 죽었다. 조국의 사법농단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법부의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저렇게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시죠. 청와대 맞춤형 불합격정 강력 비판한다. 문정권 탄압장악 전 국민이 분노한다. 거국의 사법농단 강력 비판한다.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입니다. 영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할 많은 이 문재인 정권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정부의 법원이 정권이 촉박해 법을 먹고 법은 결정을 하며 기획했습니다. 네, 최근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항의 방문 차원이었습니다.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근조 사법부를 외치기도 했다는데요. 오늘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되어 있죠. 하 국장께서는 오늘 한국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실 게 있으시다고요? 아니, 이제 명재관 판사가 이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일반적인 그 영장 기각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건 저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명재관 판사한테 지시해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하나를 가지고 바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대법원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저렇게 상복을 입고 규탄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뭐가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법부도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입법부, 행정부하고 달리 독립적으로 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서 저는 저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당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과 관련해서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작년 9월 28일에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대법원장을 나오라고 했고 결국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호통을 친 바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결에 대해서만은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력입니다. 도를 넘는 정치적 압박과 국민을 호도하는 후한무치한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정치권의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다시 본론으로 오겠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병원 물색 중인 조국 동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조국 장관 동생이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될 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걸 좀 연기하고 싶다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영장 심사날 검찰이 강제 구인을 했죠.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던 동생을 데리고 다시 법원에 왔지만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조모 씨가요.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원래 입원했던 부산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수술할 상태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대신에 조국 동생 여기서 받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대구나 타 지역 병원을 물색해서 지금 수술받을 병원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김 교수님,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영장을 다시 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렇게 조국 장관 동생이 수술받을 병원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기각된 걸 놓고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한국당은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불과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때는 또 민주당이 대놓고 또 그때 판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생이라는 분이 디스크 때문에 내가 좀 건강이 뭐 안 좋기 때문에 이번은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그 회피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제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는데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수술할 곳을 찾고 병원 있다는 수소문하고 보도 있다는 아닙니까? 거예요? 그러면 예. 또다시 검찰이 재영장 청구를 할 텐데 아하. 영장 청구를 할 때도 이번에 있어.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자기 말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병원을 찾는데 더 흥미로운 건 병원에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정도 거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다. 이야기 뒤집이야기가 뭐냐면 네. 저도 그 명판사의 그 구속영장 기각을 존중합니다만 이해는 되지 않아요. 건강상의 이유가 기각의 한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신병치료차 영장 기각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국 동생이라는 분은 지금 오히려 그 영장 기각의 이후에 병원을 찾아서 지금 수술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잖아요. 예. 이렇다고 한다면 영장 치는 걸 방해하거나 영장 치는 걸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아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회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에 적합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후에 지금 이번에 판사님의 그 판결은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네. 검찰에 재청구하면 그 다음에 판결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수술 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어떻게든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조국 장관 동생은 어떻게든 지금 수술을 해달라고 막 병원을 찾아다닌다는데요. 근데 글쎄요.